저희 모커리가 매주 올리는 치료 후기는 실제 환자분들이 치료 방법을 몰라 고생하고 계신 다른 환자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커리는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대형 한방병원으로 치료 후기를 조작하거나 사례금을 주는 등 일체의 부정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제일 불편하다고 느낀 건 왼쪽 이 가슴 밑부터 다리 끝까지 쭉 있던 감각 이상이 제일 불편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가 일단 안 느껴졌고, 그래서 차가운 걸 갖다 대도 차갑다고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것도 잘 못 느꼈고, 샤워기 물에 닿을 때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만져질 때 이렇게 손톱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문질러도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네,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글씨를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오른손에 점점 힘이 빠지고 글씨체가 바뀌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 빠짐은 러닝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방향 전환을 할 때 흔들리거나 아니면 뛰는 걸 잘 못했어요. 뛸 때는 발이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한 4개월 전쯤부터 목 부위랑 이 오른손에 글씨 쓰는데 힘이 빠지고 통증이 좀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목이 약간 앞으로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의 통증이 좀 있었고, 목 통증이 심했었는데 집 앞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 받고 추나도 받고 했었는데, 한의원 갈 때마다 거북목이고 일자목이고 진단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 2개월쯤 치료를 받을 때쯤에 갑자기 이 왼쪽 가슴 밑에부터 왼쪽 다리 끝까지 해서 감각 이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조금 더 지나서는 러닝을 하는데 오른쪽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들어서 큰 병원을 좀 가봐야겠다 싶어서 큰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감각 이상 증상을 보고 척수병증을 의심하시고 MRI를 찍었는데 목 디스크 6, 7번인가?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나온 거를 발견을 해서 목 디스크로 인한 척수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라서 해결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MRI를 찍었을 때 방광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시민성 방광 진단을, 그거의 원인이 척수병증을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일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런 게 심한 상황이었거든요. 변비도 그렇고 오줌도 제때제때 못 싸는 느낌이 있었는데, 모커리는 저희 엄마 지인 소개를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한방병원을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11년 전에 교통사고 당했을 때 한번 모커리를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도 수술을 안 하면 좋겠는데 수술 전에 다른 걸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떠오르는 게 한방병원이어서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은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도 척수병증은 무조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답이다 이런 걸 많이 봐서 사실 유명한 병원에 전화를 해봤었어요. 근데 거기는 내년부터만 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을 하려 해도 빨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수술 전에 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뭘 좀 치료하면서 좀 잘 쉬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간다고 했을 때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계속 그 신경외과에서 들었던 게, 감각은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진 않는다. 일방향이라서 돌아오진 않을 거고, 수술을 해도 이거를 그냥 멈추고 이 상태 그대로 쭉 가져가는 거지, 이게 감각이 돌아온다거나 다리가 힘이 돌아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해주셔서 막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분 MRI를 보면서 설명해 드린 후 어떻게 이렇게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이 손상된 경추 척수증 환자가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목 MRI를 보면 6번, 7번 디스크에 매우 심한 디스크 파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척수신경을 누르니까 신경 손상이 생기고 척수증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이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고 수술로 풀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척수증이나 디스크, 협착증 환자의 마비 증상, 저림 증상, 방사통 등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척수증,
디스크, 협착증 같은 질환이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비와 힘 빠진 증상을 겪는 환자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신경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근육이고 감각, 마비와 통증을 느끼는 것도 피부와 근육을 통해서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이 오래될수록 또 통증이 오래될수록 근육과 신경 모두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고 근육이 많이 망가질수록 척추를 지탱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심하게 뭉치고 뒤틀린 근육들이 척추와 신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또 망가진 근육과 신경 간의 신호 전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비와 통증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살려서 마비 증상과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저희 목허리 근육신경 재활치료입니다. 한방과 양방의 다양한 치료, 침, 약침, 봉침, 이완춘하요법, 한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의 하루 4회 이상의 반복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또 근육의 기능이 좋아져서 척추를 잘 지지해주면 마비 증상과 통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척수증은 협착증이나 디스크와는 달리 치료가 훨씬 더 어려운 질환입니다. 협착증과 디스크의 비수술 치료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한다면 척수증 비수술 치료의 성공률은 50% 정도로 훨씬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척수증은 말초신경이 아닌 중추신경이 눌리면서 이미 신경의 손상이 진행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수술을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야 한다던가 또는 수술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수술 받기가 꺼려진다면 목허리 비수술 척수증 치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척수증 비수술 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4주 정도의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아는 게 아니고 1, 2주 정도 치료 후 호전 반응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비수술 치료를 해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저희 치료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수증은 수술 외에도 팔이나 다리에 마비나 통증이 남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과 통증에 진짜 필요한 치료가 저희 근육신경 재활치료입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이나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근육신경 재활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와 통증 치료 후기도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치료 후기들을 아래 댓글에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환자분은 4주의 입원 집중치료로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이 80% 이상 회복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분의 치료 결과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 결과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목허리 한방병원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댓글에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저희 홈페이지에서 치료 후 결과 영상까지 보시길 바라며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좋은 점이 경추 척수증 외에도 수많은 협착증, 전방전이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목 협착증, 척추 수술 후 통증 등의 치료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꼭 치료 후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상담 핸드폰 전화로 경추 척수증 치료 후기라고 문자 주시면 치료 후 결과를 핸드폰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이 뻐근하고 뒤에가 이렇게 담이 결리는 듯한 그 상태 굉장히 오래 갔었어요. 그럴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이렇게 뛴는다고 그럴까. 젓가락질 할 때 의식을 잡으면 이렇게 잘 집히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뭔가 들고 가다가 뭐 양손 다 오른손도 왼손도 한 번씩 떨어지려고 그러네 하는 왜 이러지. 단추를 끼울 때 바로 끼우지 않고 더덩거렸다. 증상은 있어요. 대학병원 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을 지금 수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장애입니다. 이 환자분의 MRI를 보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린 후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목 디스크 3, 4번의 심한 디스크로 인해 경추 척수증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MRI에서 보시다시피 심하게 밀려나온 목 디스크로 인해 척수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손상된 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 환자분의 증상은 목이 항상 담 걸린 듯 뻐근하고 걸을 때 발을 헛디고 젓가락질이 잘 안되며 단추를 끼울 때 잘 안 껴지고 손에 잡은 물건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경추 척수증의 증상입니다. 척수증은 결국에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 없이 재활치료한다는 저희 병원 내원하셨는데요. 경추 척수증이란 중추신경인 척수가 목 디스크나 골화된 후종인대 또는 경추 협착에 의해 심하게 눌려서 손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경추척수증은 수술 없이도 재활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척수증의 원인 중에서도 목디스크로 인한 경추척수증이 수술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경추척수증은 척수가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 주변의 여러 근육, 예를 들면 사각근, 흉쇄유들근 등과 같은 목 앞쪽 근육들, 그리고 승모근, 판상근 등과 같은 목 뒤쪽 근육들, 즉 목 주변에 척수를 압력을 주고 있는 뭉친 근육들을 잘 풀어주고 재활 치료해주면 물리적으로 압박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척수증 환자가 거북목과 구분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의 일자목 또는 역시자 목 커브는 척수에 더 많은 압력을 줍니다. 그래서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 등 근육을 치료하여 거북목과 구분 등을 교정해주면 목의 커브가 좋아지면서 척수에 대한 압력이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환자분의 목 주변 근육들을 정석껏 재활 치료하여 척수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도록 잘 치료해 드렸는데요. 우선 환자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목이 뻐근하고 뒤에가 이렇게 담이 결리는 듯한 그 상태 굉장히 오래 갔었어요. 이렇게 목을 돌릴 때 목 뒤쪽이 통증이 있었고 젓가락질 할 때 의식을 잡으면 이렇게 잘 집히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뭔가 들고 가다가 뭐 양손 다 오른손도 왼손도 한 번씩 떨어지려고 그러네 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단추를 이렇게 끼울 때 바로 끼우지 않고 더덩거렸다. 그리고 글씨체가 조금 변했다는 거. 그럴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이렇게 딛는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한 100m를 걸으면 한두 번, 그래서 6,000보를 걸으면 한 10번 이상은 되겠죠. 삐끗하면서 바닥에 끌려가지고 확 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정형외과 전문 병원인데, 아니, 거기도 좀 유명한 병원인데, MR을 찍고 나니까 갑자기 뭐 보호자까지 부르더만 대학병원을 빨리 가라고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경추척수증이라고. 척수증이라 들어보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좀 황당해 하시고. 일단 알겠다고 나와서 대학병원을 바로 예약이 안 되니까 소견서를 써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갔죠. 유명한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척수증인데 심한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뭐 상황이 조금 더 심하거나 하면 바로 응급실로 와라. 한 달치 약을 주더라고요. 그건 큰 효과가 없어요. 인터넷 계속 다 찾아도 척수증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것밖에 답이 없다. 유튜브를 한 20개 영상을 봤는데 수술 안 하고 나았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 몸에 칼을 안 대려고 수술은 일단 하기는 싫고 목걸이 한방병원.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입원을 하게 돼요. 환자분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척수증이 발생한 경우 이 환자분처럼 양쪽 팔과 손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 다리에 힘 빠짐 증상과 함께 균형을 잘 잡지 못하여 발을 헛디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만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병이 계속 진행되면 하반신 마비나 사지 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척수증은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며 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수술로 척수신경에 대한 압박을 줄여줘야 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추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다 보면 의외로 척수증 환자 중에서도 수술 없이도 척수증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로 인한 척수증일 때 호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치료도 목 주변에 단축되고 뭉쳐져 있는 근육에 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척수신경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현대의학에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호전 결과를 보여줘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 보신 이 경추척수증 환자분의 재활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이 환자분의 치료 결과를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치료 후 결과는 의료법상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로 꼭 로그인 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로그인이 어려우실 경우 1577-2575로 전화를 주시면 치료 후 결과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손이 이게 손바닥에 마비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감각이 없었어요. 땀도 안 나고 감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걷다가니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주저앉을 정도였었어요. 이게 막 흔들리고 이게 균형을 못 잡아갖고 우리 딸내미가 이게 걸어가면은 엄마 여기 기대서 걸어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걷기는 걷는데 막 띠뚱띠뚱 막 비틀비틀 막 그랬지. 그래갖고 모레 못 걸었죠.
제가 이 환자분의 MRI를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목 디스크 5번, 6번의 심한 디스크로 인해 경추 척수증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보다시피 심하게 밀려 나온 디스크로 인해 척수신경이 눌려 신경 손상이 하얗게 보입니다. 이 환자분의 증상은 양 손바닥에 다 마비가 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균형을 못 잡고 비틀대면서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경추 척수증의 증상이죠. 대학병원에서 별다른 자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요. 경추 척수증은 뇌에서부터 나와 목을 통해 전신으로 내려가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목 디스크나 골아된 후종인대 또는 경추 협착으로 인해 심하게 눌려 손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령 양손과 팔 등의 통증 및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손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또 다리에도 근력이 약화되어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균형이 잘 안 잡혀 걸음을 휘청거리는 등 보행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경추척수증을 진단받으면 환자처럼 수술 권유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추척수증은 수술 없이도 재활치료를 통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추척수증의 재활치료는 척수가 물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목 주변의 여러 근육들, 예를 들면 사각근, 흉쇄유돌근 등과 같은 목 앞쪽 근육들 및 승모근, 판상근과 같은 목 뒤쪽 근육들, 즉 목 주변에 척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육들을 1차적으로 풀어주고 그 근육들의 기능을 살려주어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면 물리적 압박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약 한 달 동안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저희가 정석껏 목 주변 근육들을 재활하여 경추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치료해 드렸는데요. 우선 이 환자분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죠. 충남 예산에서 왔습니다. 61살이요. 제가 일을 많이 했어요. 목이 디스크, 허리, 협착증인데 이 손은 여기가 막 빳빳하니까 마비가 왔었어요. 그러고 다리는 이 허리 밑으로 많이 저렸어요. 양손이 이게 손바닥이 마비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감각이 없었어요. 땀도 안 나고 감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양손 감각하고 걸음을 못 걸었어요. 이거라고 허리가 이게 펴지지가 않고 굽은 상태였고 양쪽 자리가 다 저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빠지지 못했어요. 아파갖고 힘이 빠졌었죠. 이게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걷다가니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다면 주저앉을 정도였었어요. 이게 막 흔들리고 이게 균형을 못 잡아갖고 우리 딸내미가 이게 걸어가면은 엄마 여기 기대서 걸어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걷기는 걷는데 막 띠뚱띠뚱 막 비틀비틀 막 그랬지. 그래갖고 모레 못 걸었죠. 불편해갖고 침을 맞았는데 괜찮걸래 그냥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여기가 마비가 와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었어요. 디스크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사진을 이제 찍으라 해서 찍어봤더니 허리 디스크가 다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병명이 어떻다 얘기도 않고 그냥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 수술 날짜 잡으래요. 그래서 일단 잡아놨죠. 이건 디스크. 일단 여기부터 수술하래요. 허리는 얘기도 않고 여기부터 수술하래요. 여기 수술하고 허리를 수술해야 된대야.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자세한 얘기도 않고 수술 날짜만 잡으라고만 하면서 빨리 하라고. 천안에 병원이라고 했어요. 정형외과. 거기를 갔더니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 판도를 해주는데 이걸 여기는 디스크는 해줄 수 있는데 허리는 못한다. 대학병원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내미가 이게 도곡동 있을 때 여기서 치료를 한 번 했어요. 일주일 허리 아파갖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갖고 여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가서 한번 상담이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거기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여기 와서 상담을 했지요. 저기서는 못 들어봤어요. 저 정형외과에서는. 근데 여기서 원장님 그러죠. 척수병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척수병이라는 건 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믿으면 안 가지요. 솔직히 안 갔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한번 치료해보고 한방서 치료하다가니 안 되면은 수술하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결정했죠. 예, 한방서 치료해서 안 되면은 수술하자.
이 환자분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척수증이 발생하면 이 환자분처럼 양쪽 팔과 손의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양쪽 다리에 힘 빠진 증상과 함께 균형을 못 잡아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이 계속 진행되면 하반신 마비나 사지 마비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척수증은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며 가능한 병이 더 진행되기 이전에 수술로 척수신경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는 게 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추에 대한 재활 치료를 해보면 의외로 척수증 환자들 중에 수술 없이도 척수증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치료도 목 주변에 단축되고 뭉쳐져 있는 근육들에 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척수신경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현대의학에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호전 결과를 직접 보여줘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보신 이 척수증 환자분의 재활치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이 환자분 치료 결과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편리하고 좋을 텐데 죄송하게도 치료 후 이야기는 의료법상 로그인을 하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꼭 로그인 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7월달에 다리 쪽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리는 힘도 쓸 뿐더러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조금만 가면 쓰러지려고 하고 기대되고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조금 가다가 쉬어야 되고 또 가다가 비틀비틀거리고 그 한 10m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외과를 가서 검사를 했죠. 목을 검사하니까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변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척수병증이니까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척수병증은 놔두면 바로 사지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증상은 거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22년 한 7월달 정도 됐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원래 안 좋은 상태가 100이었다 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한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아프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보행이 흔들리고 여전히 비틀비틀거리고 스가 있으면 뭐를 잡아야 되고 걸을 때도 어지럽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걸으면 힘들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다시 안 좋은 것 같다.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척수병증은 한 번 가면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된답니다. 한 번 손상된 신경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한 거는 더 이상 상태가 안 나빠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더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힘 빠지는 정도도 있고 발바닥 허벅지까지 따갑고 화끈화끈하고 이런 차고 이런 현상이 계속 있나요. 하반신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날씨가 차면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하라고 전부 다 내려오면서 차갑고 냉감이 계속 되고요. 실제로 차가웠고요. 그다음 무릎 쪽에는 이성 감각이 생겨가지고 내 다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 발 전체 무릎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내 몸이 아닌 거죠. 그냥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모래에 의해서 발을 밟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콘크리트 반죽해놨는데 발을 밟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발이 이성 감각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게 발버둥이가 여기까지 다 엉덩이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도 내가 걷는 게 아니고 내하고 좀 분리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고 발이 이제 뻐근하고 아프고 관절마다 다 그래요. 발목도 그렇고 발가락도 그렇고. 근데 그걸 이제 개선해 보려고 해봤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한 10m 가기도 전에 벌써 비틀비틀거립니다. 시작과 동시에 비틀비틀거리면서 가고 조금 서 있으면 넘어지려고 해서 뭘 잡아야 되고 지팡이도 들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가다가 툭 쓰러지고 발도 질질 걸으면서 발도 뒤틀려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마음가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오는 거죠. 나는 잘 간다고 가는데 옆에서 보면 비틀비틀 하는 거죠. 진짜 걷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대소변 조절도 잘 안 됐거든요. 오줌을 누는데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내가 다 시원하게 봤다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래요. 수술은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증상은 전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병원을 찾아가지고 많이 받아봤는데 효과가 미미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보고는 이거는 우리가 치료할 게 아니다. 이런 걸 진짜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방병원도 가보면 한방에서 이게 나서면 힘들다고 좀 어렵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포기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낫는다. 내가 평생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니까 뉴스에 병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척수병증이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는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내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이거 한 받아볼 생각이 있겠구나. 우리는 울산인데 여기 서울이잖아요.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만사제초되고 답답하니까 이거는 해야겠다. 일단 희망을 좀 걸고 왔긴 한데 그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손놈생 치고 하는 와보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왔죠.
이분은 심한 목 디스크로 인한 경추 척수증 수술을 한 대학병원에서 22년 7월경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돼서 신경 눌림은 잘 풀렸다 했지만 양쪽 다리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고 10m도 걷지 못하는 증상은 좋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수술 후에도 양쪽 다리 감각 이상, 특히 시린 증상과 화끈거림, 그리고 통증도 심했고 감각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수술 후 3년간 호전되지 않은 이런 증상들 때문에 양방치료, 한방치료 등 많은 치료를 여러 병원에서 받아봤지만 본인 표현으로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마비 증상과 통증, 감각 이상 증상들을 저희 목걸이는 어떻게 치료하는 걸까요? 저희 다른 치료 후기들 보시면 신경이 눌려있는 디스크, 협착증 환자들의 마비 증상, 근육신경 재활치료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이 눌려있는데도 어떻게 수술 없이 마비가 풀릴까요? 또 척수증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됐다는데 어떻게 마비 증상이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까요? 또 수술 후에도 풀리지 않던 마비가 어떻게 근육신경 재활치료로 풀릴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비 증상을 풀어주는 치료를 설명드릴 때는 전기와 슈퍼컴퓨터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 이 비유가 딱 어울립니다. 즉 전기 신호는 신경에서 보내는 신경 신호이고 신경과 근육의 복잡한 관계는 슈퍼컴퓨터에 비유됩니다.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 신호가 끊기면 다리가 마비되듯이 정전이 돼서 전기가 끊기면 슈퍼컴퓨터는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 같은 복잡한 기계는 한번 정전이 돼서 꺼지게 되면 한전에서 전기 공사를 해서 전기 신호를 복구시켜도 슈퍼컴퓨터가 바로 정상화돼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한전공사는 신경 눌림을 풀어주는 수술과 비슷하다고 하겠죠. 수술로 신경 눌림을 풀어줘서 신경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어도 전기와 슈퍼컴퓨터와의 관계가 한번 갑자기 끊기게 된 상황에서는 슈퍼컴퓨터가 바로 작동이 안 되듯 근육도 마비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전기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잘 작동하려면 부팅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기를 받아들여 컴퓨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저희가 하는 치료가 바로 이 신경과 근육의 접점 부위를, 즉 슈퍼컴퓨터를 부팅해 주는 겁니다. 신경과 근육의 접점은 허리부터 발끝까지 또는 목부터 발끝까지 수없이 많은데 그 접점들을 따라가며 하루에도 4번 이상 계속 반복적인 침, 약침, 봉침, 전기침 등을 써가며 반복 자극해 주는 겁니다. 하루에 4번 이상 반복 치료하는 것을 보통 2주에서 4주간 진행합니다. 그럼 엄청난 양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반복적인 부팅 작업, 즉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접점들의 기능이 회복되고 신경 신호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마비가 더 빨리 잘 풀리는 겁니다. 당연히 통증도 줄어들고 감각 이상 증상도 같이 회복되겠죠. 저희는 마비란 건 근육과 신경과의 접점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걸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수술은 단지 신경이 눌렸으니 그걸 수술로 풀어주는 거고 수술 후 마비가 안 풀리면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만 설명하고 신경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마비는 신경 쪽 문제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전기와 슈퍼컴퓨터 비유를 들어 설명드렸듯 전기만 다시 공급한다고 해서 꺼져버린 슈퍼컴퓨터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슈퍼컴퓨터의 부팅 작업, 즉 신경과 근육의 접점에서 관계가 끊기면서 생긴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치료해서 해결해 주는 게 마비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 침 치료는 신경의 기능을 좋게 만든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이론이야 어떻게 됐든 수술 후에도 마비가 안 풀리는 사람들이 풀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수술 후에도 3년 동안 마비 증상과 여러 증상들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일상생활 자체를 못할 정도로 마비감이 심했는데 딱 2주 동안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분의 증상이 2주라는 짧은 기간에 입원 치료로 얼마나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80% 이상 좋아졌을까요? 3년 동안 수많은 치료를 받았어도 호전되지 않던 마비 증상이 단 2주 만에 회복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술 후에도 풀리지 않는 마비 증상을 수술 병원의 설명대로 마냥 신경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분의 치료 결과를 보시고 수술 후에도 마비가 빨리 풀리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근육신경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수술받지 않은 마비 환자분들은 수술받지 않은 상태로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비는 치료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분의 치료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분의 치료 결과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 결과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목걸이 한방병원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댓글에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치료 후 결과 영상까지 보시기 바라며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좋은 점이 수많은 협착증, 전방전이증,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목 협착증, 척추 수술 후 통증 등의 치료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꼭 치료 후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상담 핸드폰 전화로 경추 척수증 수술 후 통증 치료 후기 또는 목 디스크 치료 후기라고 문자 주시면 치료 후 결과를 핸드폰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